자, 2024학년 고려대학교가 입시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기사가 나와 있네요. 고려대학교 2024학년부터 정시에 내신을 반영을 하겠다라는 전형을 신설했고 427명을 선발하는데, 그렇게 해서 고려대학교는 일단 가군입니다. 네, 서울대학교가 나군이다 보니까 가군을 타고 갈 거고, 그러면 가군 안에 모든 수능 이 전형이 내신을 반영합니까? 또 그건 아닙니다. 수능을 보는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내신을 반영하는 전형이 있어서 그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내신을 반영했을 때 좀 유리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가 왜 정시에다가 내신을 반영했을까요? 그런데 이 내신을 반영하는 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서울대학교가 이 수능에다가 내신을 반영하는 이 정성적 평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고려대학교가 서울대학교로 쫓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 고려대학교 내신 반영을 분석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서울대학교로 쫓아가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대학교가 뽑고자 하는 거랑 고려대학교가 지금 선발하고자 하는 이 내신의 교과를 반영하는 게 좀 달라요. 서울대학교는 솔직히 세부 능력이나 이런 전문 교과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어떤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면, 고려대학교는 정성 평가가 아닌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내신이 반영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색깔이 틀리기 때문에 고려대학교가 서울대학교로 쫓아간다라고 보는 거는 아니에요. 잘못된 거고요. 고려대학교는 고려대학교 나름대로의 내신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지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인문계랑 자연계 학생들, 문과 이과 학생들이 수능이 일단 80%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에 20%가 들어가는데, 이 교과가 어떤 거냐면 정량 평가가 들어가는 거고,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100%가 들어가는데, 의대는 면접 라인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나중에 의대 방송할 때 해드리고요. 오늘은 인문 자연계열만 보편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과 전형이 반영되는 이것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세요. 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과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교과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봤더니, 학교장 추천 전형이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의 교과 성적을 분석하잖아요. 환산 점수를 돌리듯이 교과 정량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이 학교장 추천처럼 환산해서 쓰겠답니다. 그거에다가 우리 아이가 본 수능 점수를 포함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100% 점수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거를 이번 이제 고려대학교가 아이들을 정시로 선발하는 부분을 계산을 한번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로 영향력을 저 교과라는 게 가져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고려대학교 거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기 내신 반영이라는 건 저희 컨쇼에 고려대학교 환산 계산기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의 등급을 임의적으로 구성한 다음에 등급별로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로 이제 나는지 그걸 20%를 반영했을 때 그 데이터인데, 일단 1등급 아이는 80점 만점입니다. 8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79.9238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2등급 아이가 78점, 그리고 3등급 아이가 76점대가 나옵니다. 아, 생각보다 점수 차이가 좀 벌어지네요. 그죠? 근데 이거를 수능 200점 환산으로 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로 대학교 환산 점수에 영향을 주는지. 왜? 대학교가 수능으로 아이들을 뽑을 때는 표점이라는 걸 이용하고, 백분위 같은 경우, 그러니까 탐구는 백분위 갖고 환산하겠지만, 그 표점을 가지고 아이들을 환산했을 때 이걸 200점을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이 내신에 대한 부분이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한번 봤거든요. 한번 볼게요. 1등급 아이가 점수를 받게 되면은 우리 아이가 199점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등급 아이는 190점대예요. 199점이 아니. 그러니까 무려 몇 점이 차이 나냐면 한 9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환산 점수가. 이거 엄청나게 큰 점수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이 20% 교과 전형은 계산기를 두들겨 보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등급 간의 점수가 좀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고 2등급과 3등급도 3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죠? 한 3.4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환산 점수 3점은 진짜 큰 점수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큰 점수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왜 제가 고려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색깔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했냐면 서울대학교는 이렇게 등급을 정량적으로 계산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세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요. 정성적 평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또 하는 학교가 솔직히 서울대학교랑 지금 고대밖에 없는 거예요. 정시는. 자, 그러면 보세요. 서울대학교는 정성적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이 생기부의 수준을 가지고 수능에 대한 수치화된 데이터에다가 어떤 주관적인 데이터 점수를 넣겠다라는 거고요. 고려대학교는 정량적 계산기를 두들겨서 넣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같은 라인이 아니에요. 왜? 솔직히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가 점수가 좀 남고 안정권 라인을 구성하는데 내신이 좀 부족했을 때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 안정권이 형성되고 등급이 집어넣어도 우리 아이는 점수가 원체 남았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아이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도전권 아이들 있잖아요. 고려대학교를 도전권으로 형성해야 되는 학생이 있다라면 그 아이들은 솔직히 도전권이라는 거는 아이들의 합격선의 데이터 충원같이 뭔가 데이터가 빠져야지 그 데이터를 계산해서 도전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등급이 만일 우리 아이가 학교 내신 등급이 낮은 상태에서 수능을 잘 봐서 고려대학교에 지원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신이 좀 불리한 아이는 수능을 봤을 때 수능 100% 전형으로 가는 게 맞고요. 우리 아이가 만일 내신이 좋아요. 근데 솔직히 조금 점수가 이제 수능 점수가 좀 덜 나왔다라면 이 교과 내신 반영하는 전형으로 넣어도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이가 만일 1등급인데 우리 아이가 이제 등급이 좋아요. 그런데 수능도 잘 봤어. 이러면 내신 반영 전형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하나하나 다 계산을 그때 가서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더 정확하게 말해드릴 수 있겠지만 현재 대학교가 발표한 이 전형만을 분석하면 내신이 생각보다 수능 이 환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영향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솔직히 제가 서울대학교 방송해 드릴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수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생기부를 구성해서 그거를 조금 보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그 말 안에 그 해석 안에는 특목고 아이들을 겨냥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고려대학교 지금 정시 내신 반영하는 이 전형은 특목고 아이들은 불리해요. 특목고 아이들은 내신을 잘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특목고에서 3등급 4등급인데 수능을 잘 보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국자사나 과구나 이런 데는 뭐 일반 특목고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은 솔직히 내신 반영 전형 이게 불리하고요. 수능 100%가 훨씬 유리한 거죠. 그러면 내신 반영하는 이 신설된 427명 안에는 일반고 아이들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고려대학교 2024 정시 내신 반영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이 하도 많으셔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환산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점수 계산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2024학년부터는 내신이 좋은 아이들이 유리한 게 맞고요. 내신이 나왔을 때 우리 아이 대학교 환산 점수를 했을 때 어디가 더 유리한지를 잘 따져봐야 되고 솔직히 특목고 아이들이 지원하기가 좀 불리해진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여기까지가 2024학년 고려대학교 정시의 내신이 반영되는 전형이 신설됐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